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대표 수강생인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왜 결석하셨습니까? 네, 이거 한 주 제가 못 뵙게 됐는데요. 네. 공연 일정이 방송 시간과 겹치게 되는 바람에 네. 아쉽게도 지난주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공연이 있었군요. 네, 하필 또 제주에서 공연했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주 공연 네. 당연히 좋으셨겠죠. 아무래도 공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일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많이 어떤 재충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수업 임해 주시고요. 네. 현재 프로파일러 수업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차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하시면요. 저희 수업 장면을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사건도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른바 옥중 블로그를 만들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자신의 조주빈으로 소개한 운영자는 범죄를 저지른 건 맞다면서도 사건에 대한 오해와 오류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는 하루 만에 이 블로그를 차단했습니다. 범죄를 미화하거나 지지해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법무부는 이른바 옥중 블로그 운영과 관련해 조주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네, 저도 이 뉴스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네. 블로그 운영자가 조주빈의 아버지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면서 지금은 블로그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저희가 표있게 이 조주빈의 옥중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옥중 메시지라는 그런 거창한 표현을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참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조주빈이 언제부터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하게 됐는지 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조주빈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고요. 지난해 10월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상고심 재판 중이었는데요. 조주빈입니다라는 내용의 네이버 블로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견 개진 창구로 블로그를 개설했다라며 운영 동기도 밝혔는데요. 네. 이 블로그에는 상고 이유서, 사과문, 입장문 등의 글이 올라왔고 그중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을 표시했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게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여기에는 조주빈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번 달에 마침내 논란이 되자 현재 네이버가 블로그 이용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주빈의 아버지가 조주빈이 쓴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들을 우편으로 받아 네. 블로그에 올리면서 운영한 걸로 밝혀졌고요. 이 논란 이후 조주빈은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됐고요. 앞으로는 조주빈의 편지가 법무당국의 관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반영웅주의입니다. 반영웅주의. 네, 안티히어로라고 흔히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약간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무슨 내가 배트맨 영화의 조커가 된 것 조커 같이 같은. 예. 행동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얼마 전에 일본 동경 지난해 할로윈 때였죠. 실제로 조커 분장을 하고 지하철에서 네. 사람들을 실제로 살해했던 남자가 있었고 자기가 조커같이 되고 싶었다. 사회는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네. 전혀 이래서는 안 되긴 하지만 정상적인 삶의 경로, 바람직한 어떤 남들에게 존중받고 네. 인정받는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냥 포기하고 나고자로 살면 그래도 낫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 범죄자라든지 악인, 악마의 모습을 자기가 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내세우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서 그들 그게 이제 네. 방향은 다르지만 어떤 영웅처럼 뭔가 네. 좀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영웅 그런 심리죠. 마음인 거죠. 영웅 심리인데 그것을 악마적인 모습으로 영웅 심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반영웅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궁금한 점을 좀 몇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블로그가 지금은 닫혀서 저도 들어가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된 게 아니라 한참 잘못됐다.
내 죄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라 사심없이 잘못된 걸 말하려는 거다. 나의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태가 지금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실 인식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아버지의 어떤 역할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아버지. 이 자식이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식을 나무라야죠. 네. 혼내야 되고 너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네. 열심히 수영생활해서 반성하고 네. 그래서 그 반성에 대한 어떤 용서를 받으면 나중에 감형의 기회도 있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마치 이 범죄자 아들의 심부름꾼처럼 대신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고 네. 그러면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조주빈의 성장 과정에 대한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조주빈이 네. 어렸을 때에 잘못된 행동, 거짓말,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제대로 훈육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 새끼니까 귀엽다, 예쁘다, 칭찬해주고 과잉 보호를 하면서 결국 이런 괴물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이게 개인적으로 이분의 그 성품과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범죄 행위로 어떤 되진 않나요? 뭐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지는 않나요? 이 행위 자체요. 네. 이 행위 자체 표현의 자유 영역이죠.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한다면야 그것이 네. 범죄를 구성하겠지만 그냥 사회 일반의 뭐랄까요 그 정서에 반하고 네. 사회 윤리에 반하는 그러한 표현일 뿐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이나 이런 재판 과정에 있는 서류를 공개한다거나 네. 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을 올렸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면 그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죠. 음. 예,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한 게 지금 인용하신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네, 지금 인용하신 부분에서는 뭐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윤리에도 반하고 네. 합리적 논리적인 근거도 전혀 없지만 이것이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범죄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피해자에게 어떤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인 이미지를 훼손시키려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아닐까. 내용을 면밀히 보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6873님께서 조주빈의 아버지도 정말로 아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아마도 아들의 인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네. 동의하니까 그런 블로그에 대신 글을 올리는 행위를 했겠죠. 방조를 했겠죠. 저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이게 알면서도 뭔가 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머리를 써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악마라고 불렀잖아요. 네. 예, 악마를 뭐 멈춰줘서 고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소리도 네. 이 카메라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자기가 잘못됐다, 자기 행동이 악마 같은 짓이었다. 음. 이걸 자기는 못 멈췄는데 이렇게 수사를 해서 자기를 잡아서 멈춰줬으니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때의 인식은 자기의 네. 잘못은 정말 천벌받을 짓이다. 그리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했고 반성문도 여러 차례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기 스스로가 몰라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알면서도 과시욕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있을 텔레그램이나 그런 어두운 다크웹이나 이런 곳에 응거하고 있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여전히 자기는 우러름 받고 싶고 추앙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드러낸 것 같아요. 이 반성문을 많이 썼잖아요, 실제로 100통 네. 이상 썼다는 얘기도 제가 봤는데 이 반성문을 써놓고 또 나중에 형이 확정되고 나서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반성문이 대단히 전략적인 아,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또 변호사의 네. 조언에 따른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네. 형을 낮게 받기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계산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뭐 받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 들었는데 예. 참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보면 참 씁쓸합니다. 너무 씁쓸하고 그래서 아마 조주빈과 이번 박사방 엠번방 사건 때문에 네. 법원에서도 반성문을 속죄의 의미로 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졌죠. 네, 특히 성범죄에서도 그런 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주빈의 블로그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이 됐다고 하고요. 예. 이 논란이 돼서 중단된 것은 이제 올 2월인데요. 네. 이 반년이나 지났습니다. 조주빈의 아버지를 통해서 뭐 아무런 제재 없이 이런 온라인 대외 활동을 한 것,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참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고 자유가 흘러넘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네. 법무부 교정 당국에서 그 법에 따라서 법 네. 규정에 따라서 불법 행위 그리고 교정자의 그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서신 교환 행위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네. 그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교정 당국은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뭐 사실 바깥과 뭐 서신 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네. 인지상정이긴 하니까. 그리고 네. 부친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도 있으시고 세상 물정을 아시는 분이 네.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아마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경우가 전 정말 좀 이상하게 정말 다가왔던 것이 사실 예전에도 형이 확정된 그 범죄자들, 네. 흉악한 범죄자들이 뭐 옥중 서신을 보내서 뭐 그걸로 책을 낸다거나 네. 언론에 기고가 되거나 이런 네.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이게 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일이냐 아니냐. 예. 근데 그걸 넘어서서 아예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한다는 것. 네.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연쇄살인범 유영철 때 그랬죠. 한 여기자가 유영철의 편지를 엮어서 책으로 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네. 그 책이 모두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원은 조금 더 오래 가요. 미국의 선 오브 샘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거든요. 네. 1960년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 선 오브 샘이라는 연쇄살인범이 검거된 이후에 옥중에서 기자를 통해서 자기 버전의 이야기죠. 이 사건에 있어서 그걸 팔았어요. 네. 책을 내도록. 그래서 그 수익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수익금 모두가 범죄 수익금으로 인정을 받아서 회수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이 생겨서요. 네. 그 법을 이제 선 오브 샘 로라고 합니다. 범죄자가 범죄 행위에 대한 네. 그러한 뭐 책이나 또는 뭐 어떤 활동이든지 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 판권이라든지 수익을 만약에 올린 다음에 그 수익은 모두 피해자 혹은 공공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라는 그런 법도 제기. 범죄 수익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률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유영철 사건 때 그 여기자의 행동 이외에는 없었고요. 네. 때때로 이제 변호사가 뭐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영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했던 그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책으로 내거나 이런 적은 있었는데 그 책들은 일방적인 그런 범죄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거르고 걸러서 사회상규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범죄자의 네. 잘못된 이야기, 일방적인 주장들, 그렇죠. 이것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간 것, 그건 특히 온라인 상으로 계속 나간 거, 이건 이번 사례가 처음으로 보입니다. 참 이게 그 뭐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게 좀 잘못된 경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이들이 근데 수감 중에도 계속 외부의 세상에 뭔가 뭐 편지를 보낸다거나 네, 아니면 회고록을 쓰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강력 범죄자들이. 예.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궁금해요. 뭐 심리적인 거라든지 다른 이익이 있기 때문인지. 저한테도 끊임없이 엄청난 편지들이 도달합니다. 저희 연구소로도 계속 오고 있고요. 네. 막 서류 덤이 자기 사건 자료들 포함해서 두툼한 뭉치로 택배가 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 중에 그 상당수는 자신의 억울함 이걸 해소해 주기를 억울함을. 예. 네. 그래서 뭐 재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법적인 구제를 네.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변호사도 아니지만 자기들 생각에는 저한테 그렇게 호소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는 언론사에도 많이 보내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이런 방송사에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검증을 당연히 하잖아요. 저도 네. 그렇고 다 검증을 해보면 그게 자기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라든지 객관적인 네. 정황 또 범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거든요. 네.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 네. 과거에 조폭 조양은은 네.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도 영화 있어요.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시욕이 있어요. 세상에 드러내놓고 네. 내가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나쁜 놈은 아니고 나도 나만의 논리가 있고 사정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내가 한 짓에도 조금은 어떤 범죄적 낭만 이런 게 있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반영웅주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걸 모방하고 싶은 마음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이라든지 네. 일부 유사한 동기를 가진 사람 그런 행동을 하려는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유사한 반사회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네. 그런 모방 심리가 형성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편지를 검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 기본 원칙은 무검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계속 뭐 그런 거는 유지하게 될까요? 재소자도 권리가 있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네. 다만 그러한 기본권을 악용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사회 네. 해악을 끼치면 안 되고 네. 그 시점에서 이제 교정 당국의 제재와 검열 등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